네,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건강에서 좋은 날 함께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개시렴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주치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내과 전문의 윤천 선생님 함께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일단 저는 개시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늘 처음 이름을 들어봤는데 네.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그 음식 중에 게를 먹고 염증이 생기거나 좀 탈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개시렴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예, 뭐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생소하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일단 개시렴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장벽에 이제 약한 틈으로 이제 네. 장 점막이 이렇게 삐져 들어가지고 장 안에서 보면 싱크홀처럼 구멍이 나 있다든지 네. 안 그러면 장 바깥쪽에서 보면 이제 까리 모양의 주머니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볼록하게, 병변을 네. 개시를 합니다. 이 개실에 이 주머니에 이제 뭐 장 내용물이라든지 이물질이 이제 끼게 되면 이제 개실염이 발생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염증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벽에 문제가 생긴 거를 개실이라고 맞아요. 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예, 개실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복통이나 발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개실에서 일부 이제 뭐 드물게 출혈이라든지 개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뭐 소화불량이라는 통증 등의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개실은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증상 중에서 복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 복통은 장에 관련된 어떤 질환이면 뭐 다들 있는 맞아요. 그런 증상인 것 같은데 뭐 좀 다른 점이나 그런 건 없나요? 예, 뭐 장의 복통이라는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흔한 장염부터 시작해서 맹장염 그리고 이제 대장암도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흔하게 이제 발생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장염이 가장 흔한데 이제 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통, 뭐 발열도 당연히 동반되고 이제 설사가 주로 있지만 이제 개실염의 경우에는 이제 설사가 조금 없는 것이 특징적으로 하겠죠. 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생기는 개시렴은 맹장염이랑도 많이 혼동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그렇겠어요. 위치가 비슷하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학적 소견에서도 우측 아래쪽 배에 이제 뭐 개실염이 생기게 되면 맹장염과 거의 뭐 이학적 소견은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의학적인 우리 뭐 CT라든지 초음파가 발달되기 이전이 뭐 3, 40년 전에는 일단 이런 개실염을 맹장염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수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CT나 초음파적인 이제 의학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거의 이제 뭐 감별은 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통계를 보면요. 이 개실 질환이 65세 이상에서 50% 그리고 85세 이상에서는 65%에서 나타날 만큼 고령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은 나이와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선생님? 예, 개실은 나이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개실이 이제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좌측 대장의 이제 S자 결장 쪽은 주로 이제 후천적인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 원인은 이제 우리 서구화된 식생활 그리고 그래서 결국 고단백 이제 뭐 고지방식 그리고 이제 섬유율이 적게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네. 이제 대변 굵기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대변을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대변 내의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이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장벽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네.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장 점막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머니처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 선생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 개실은 증상이 없다, 무증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또 통증이 없기 때문에 혹시
가만히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 두어도 괜찮은 건가요? 예. 그 무증상의 계실증에는 일단은 치료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주머니를 없애달라고 일단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불안해서. 예, 진료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는 그냥 놔두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이제 계실염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제 뭐 폐혈증으로 진행된다든지 염증이 있으면서 안 그러면 농양이 생긴다든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천공이 생긴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복막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이제 치료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예, 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 계실염이 심한 경우에는 내시경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선생님? 예, 급성기 때는 일단 대장 내시경이 금기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성기가 되면 이제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장벽 자체가 좀 허물허물해져 얇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를 많이 불어넣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천공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건강에서 좋은 날 오늘은 계실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장에 생기는 신골 같은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이 계실염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병에 걸리셔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직접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이 선생님께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알쏭달쏭 이것이 궁금해요.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씨 도와주시죠. 네, 알쏭달쏭 이것이 궁금해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냥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30대 여성분의 질문인데요. 작년에 계실염으로 일주일 입원을 했습니다. 요즘 다시 또 오른쪽 복부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게 계실염이 재발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모든 질환이 이렇게 재발 가능성이 있는데 맞아요. 이 계실은 어떤가요? 재발이 되나요? 주로 뭐 흔하게는 보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보고에 따르면 이제 재발률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재발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뭐 수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항생제를 장기적인 복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최근에 나온 치료법인데 면역 억제제를 장기적으로 복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유산균 같은 걸 장기적으로 섭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40대 중년 남성분의 질문인데요. 네. 맹장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계실염이라는 걸 알고 4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이제 퇴원 후 약물 복용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런데 퇴원하고 하루 이틀 괜찮더니 다시 이렇게 살살 아파오는 증상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통증이 반복되면 혹시 수술을 해야 되진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예,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재발성 계실염에 대해서는 첫 번째 치료 원칙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런 뭐 수술의 합병증 및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자를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성적이 더 좋다는 그런 보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환자의 개개인의 뭐 질병의 상태라든지 네. 염증의 정도 이런 걸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술 방법은 이제 최근에는 뭐 개복적인 수술법보다는 이제 우리 복강경 수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네.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프니까 일단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하는데 뭐 과거보다는 수술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개복보다는 복강경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재발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완치 후에도 한 20-3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또 계실염이 재발한다고 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만약에 또 재발을 한다면 또 다시 재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한 얘기지만 실제로 네. 임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흔한 경우는 아니죠. 다행이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실이 또 이렇게 발견이 안 된 잘 보이지 않는 계실도 있기 때문에 장 절제를 하고 나서 다른 부위에 이제 계실이 있는 분은 충분히 계실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뭐 수술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네. 항생제 치료만을 할 것인지는 일단 환자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염증의 정도 뭐 이런 네. 걸 봐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좀 전에 이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면은 생기는 그 어떤 흉터, 맞아요. 흉터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복강경 수술을 할 때는 어떤 흉터에 대한 고민은 좀 사라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이제 절제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났는데 이제 복강경 같은 경우는 뭐 서너 군데 이제
이 기계를 이제 들어가는 트랙을 뚫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흉터가 작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배꼽 주위 한 군데만 뚫어서 하는 또 복강극 시술 방법도 있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까 장 절제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장 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먹는 걸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어차피 위절제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시고요. 일부에서 일단은 뭐 설사라든지 뭐 소화불량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 큰 염증은 아니고 또 수술도 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로 가능할 텐데요. 그러면 이 약물은 얼마나 복용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뭐 선생님. 개실염이 걸리게 되면 주 이제 치료는 뭐 검식을 하고 항생제 치료가 주가 됩니다. 항생제 치료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1, 2주 정도 하면 보통 다 정상 호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이 금식이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방금 들은 것 같은데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좀 약간 포악해지는 것 같은데 이 금식 어느 정도 기간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기간 자체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환자분의 상태, 이제 병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뭐 발열이라든지 복통 정도가 많이 좋아지고 또 객관적으로 혈액 검사상에서 뭐 염증 수치가 많이 호전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미염이라든지 주기로 유동식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어떨까요? 결국 이제 한번 개실염이 왔다고 하면 이제 재발을 이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발을 뭐 막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유산균을 복용한다든지 뭐 항생제를 장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인 측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직접 이제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오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자식 활동이 개실염의 재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이제 활동하는 게 오래 지속이 아무래도 장 운동이 좀 덜하기 때문에 개실 재발률이 조금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왕성한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달리기 같은 이런 게 이제 장 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게 재발률을 낮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장 건강에 꾸준히 신경을 쓰고 또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 음식, 또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혹시 피해야 되는 음식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예, 뭐 개실의 발생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고지방, 고단백 시기 그리고 저섬유 시기가 결국에는 이제 개실의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이제 뭐 육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개실뿐만 아니고 뭐 암이라든지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풍부한 이제 뭐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이제 많이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저희가 아는 음식들이었죠.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전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뭐 오늘은 뭐 개실염에 대한 이제 시간인데 이제 선천적인 개실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후천적인 개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연령에서부터 충분히 이제 식생활 조절 이렇게 하면 식생활 조절이라든지 운동을 하게 되면 개실의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생활이시겠지만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제 뭐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운동에 좀 신경을 쓰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질병이었죠. 개실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모르셨던 분은 역시나 좋고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분들께서도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윤철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기 씨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